종합교육이사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학생 맞춤형 피구 수업이라고 했는데요. 제 그냥 전체적인 수업 사례를 한번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같이 나눠주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AI나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 맞춤형 그런 스포츠 피구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구조적으로 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 맞춤형 스포츠 피구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리고 정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체육 수업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체육과 교육과정 강론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느꼈습니다. 내가 디지털 이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되고 체육의 고유한 이 특성, 활동의 움직임 형식이죠. 형식과 이 가치, 여러 가지 인성적인 가치들 그리고 법 교과적인 요소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교육과정을 보면 이 교육과정 타일러 저희 문서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된 학습 경험의 집합이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교사의 체계적인 계획.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 중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사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텍스트는 빨간색으로 줄을 쳐봤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과 연계된 평생 교육까지, 그리고 학습에 맞추면 개인의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양, 그리고 설계, 그리고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과 우리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였는데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학습을 이제 구조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교과 간 연계 통합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의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문서상으로 이미 고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중에 디지털 활용 체육 수업은 체육과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도구, 매체, 소프트웨어, 영상, 자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참여 동기 그리고 실시간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이런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누적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 그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언제든 모니터링 저희가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체육 교육 과정의 구현이 바로 디지털을 활용한 체육 수업이지 않나 저희가 이제 필요한 수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AI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빅데이터나 친환경을 활용한 저희가 생태형 스포츠도 나왔는데 이런 관련된 것이 100조 원 이상 됐다는 이런 뉴스가 최근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 앞으로 우리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수업 내에서 많은 고민이 되고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스포츠 피구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전략적으로 한번 짜보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이제 저희가 구조를 짜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학생 선택 중심 체육 교육과정 경기도의 정책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뿐만 아니라 꼭 이 교육과정이 아니어도 수업 구조를 블록 타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록 타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이런 능동적인 참여와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서상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 1시간에 중학교 45분 수업을 블록타임제로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적용한 올해부터 저희가 다시 선택 중심 체육 교육 과정을 저희 학교는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사례는 선택 중심 체육 교육 과정이 아닌
그냥 수업 구조를 블록 타임으로 체계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타임은 이렇다 이런 효과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과 장비 이용, 학생의 참여도와 집중도 향상.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운영 이제 설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입니다. 45분, 45분, 90분입니다. 90분의 체육 수업을 도입, 학생들이 모여서 준비 운동하고 수업에 대한 그날 안내를 하고요. 예시입니다. 이제 피구 수업에서 예시였습니다. 패스, 수준별 거리를 조절해서 개인 패스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집결해서 중간 점검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패스를 활용한 기능, 변형 게임 같은 스포츠를 이제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성찰 완료.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저는 90분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와 전략을 구조적인 면을 이렇게 짰다면 이제 전체 수업의 흐름도와 계획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피구에서 사실은 어떤 문서상을 보면 스포츠 피구가 기피형 스포츠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정확한 스포츠로서의 규칙, 그리고 스포츠로서의 예절,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기피하고 맞고 나서 사실 아웃되고 나서 피구는 기회가 있습니다. 외야에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학생들에게 협력과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서의 스포츠 피구를 저의 개인적인 개념적인 렌즈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운동, 움직임, 협력적 해결, 스포츠 문화라는 스트랜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토대로 저는 스포츠 피구와 그릿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찰하는 이 구조로서 진행을 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교과 간 통합이 있었잖아요. 저는 교과 내에서 통합을 했고요.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좀 실천을 단계별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라는 결과, 평가 먼저, 그리고 나서 수업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계획까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요 문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번 수업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평가는 스포츠 피구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경기 촬영을 해서 그걸 토대로 본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스포츠 규칙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만드는 작업, 그리고 피구의 다양한 기능을 믹스앤매치 시켜서 농구에서 스킬스 챌린지처럼 피구에서도 스킬스 챌린지를 구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옆에 이렇게 문자가 있잖아요. 이 문자가 제가 활용했던 디지털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피구의 경기 전략 및 수행에서는 제가 초점적으로 중인 수준에서 봤었던 건 수비 전략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비 전략을 언어, 비언어적 신호, 그리고 이런 공격이나 수비했을 때 전술 루틴을 한번 짜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론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쭉 시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총 이제 22번이 나왔는데요. 2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약 30차시 정도 되는데 쉬는 날이나 휴일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나니까 22차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흐름도는 운동 스포츠 표현. 그래서 운동에서는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도 해보고요. 심폐지구력 훈련을 스킬스 챌린지를 통해서 한번 진행도 해보고요. 피구 기능 연습에 있어서 수비 공격 전략을 한번 학생들이 짜보기도 하고요. 규칙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쇼츠로서 학생들이 한번 제작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리그전은 뭐 중계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킬스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스 공격 전환 플레이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기초 기능을 이제 뭉쳐서 이제 스킬스 챌린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이제 전국 학교 체육 농구 대회에서 2등급을 받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본인이 제 자신이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학생이 이렇게 축구볼 다이, 축구볼은 자기가 공을 던지면 리턴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힘 조절을 잘 못해서 강약 조절 못해서 예를 들어 약하게 던졌다. 그럼 공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바로 앞에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서 학생들이 잡습니다. 이 패스 앤 캐치를 집중적으로 봤고요. 1학년에서는 오버핸드 드로우로 봤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공을 들고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근데 이게 주차장 그 표식 있잖아요. 그게 딱 높이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얼굴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라인이 사실은 상체 부분, 가슴 쪽은 너무 학생들이 잘 잡기 때문에 이 가슴 라인에서부터 사실 하체 부분을 공격을 해야 학생들이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딱 표식이 높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가지고 학생이 타겟팅, 이게 공격이죠, 공격.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 10m는 뭐냐? 피구 경기 내야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전환 플레이. 내야 그 안이 10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스킬스 챌린지를 짠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10. 그러니까 전체 피구장을 모티브 삼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킬스 챌린지를 이제 거리를 조절해서 단계별로 우리 계열성 있는 교육과정, 학년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해도 되고요. 횟수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단계별로 그리고 1학년 때는 오버핸드였다면 사이드나 뭐 고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3학년 때는 할 수 있는 계열성 있는 이 스킬스 챌린지를 한다면은 학생들이 기능에서 많이 향상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맞추고 이동하는 이렇게 작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학생이 막 뛰어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2017년이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학생이 나이스. 아유, 자 이제 마이크가 들리니까 괜찮아. 지금 얘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빨리 시간을 맞춰야 돼. 타겟을 못 맞췄어요. 아니 빨리 가. 이제 사이드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환 플레이라고 막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앞에 보고 중심을 잡고 앞을 봐야 돼. 공격이 어디서 올지 몰라. 이런 플레이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2017년에는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찍어서 붙여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점인지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석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앱을 사용해서 너의 문제점은 이거야. 너가 잘 잡고 잘했어. 근데 타겟에서 너무 지금 중심이 높아. 그리고 팔의 방향이 지금 허리가 너무 돌아가서 공이 저쪽으로 빠졌어.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뷰 앱과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하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촬영하고 그 사이에서 너의 지금 이거 봐봐요. 관절, 분절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 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굳이 종이를 받고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화면 캡처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캐치를 합니다. 이제 점프 캐치죠. 손가락으로 잡지 않고 앉듯이 잘 잡아. 앉듯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잡았어. 너 되게 잘했어.
그리고 지금 어깨 위로 이렇게 스윙 동작 아주 좋아. 그래 잘 날아갔고 타겟팅 맞아서 잘 잡았어 이동. 근데 여기가 문제야. 지금 중심이 너무 높아. 그러려면 하체를 낮추든 상체를 더 숙이든 팔을 더 내리든 너가 그런 게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허리가 너무 돌아가서 빠져서 지금 공이 옆으로 샌 거야.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017과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이 규칙 제작인데요. 태블릿 PC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 AI 수노와 동영상 편집 어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규칙을 되게 많아요. 피부도 규칙을 이제 하면은 A4 용지 앞뒤로 인쇄하면 한 3-4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규칙을 정해준 다음에 이 중에 이제 한 가지씩 본인들이 리튼이나 GPT를 활용해서 찾아서 이제 본인의 안내 소개 멘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형 AI 수노 너무 학생들이 익숙해요 이것은. 네, 하루에 5곡, 10곡까지 나올 수 있고요. 네, 이걸 활용해서 본인들만의 스타일에 맞는 음악을 이 규칙과 규칙송을 만든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영상 그 경기 상황에 입혀서 이제 제작하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분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잉캡이라는 파워를 설명하겠습니다. 플라잉캡은 누가 먼저 공격을 할지 정하는 점프골에 선정해 하는 친구 너에게 피고 규칙 중 하나의 더 패스를 소개해 전장의 중학교 학생이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규칙은 너는 말했듯이 포패스라는 규칙이면 쉽고 간단한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몇 개겠어요? 15개, 16개. 한 반이면 27개가 넘습니다. 다 다르니까 규칙이.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보면서 학습하는 그런 나눔과 공유의 시간을 패들렛이라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경기 수행 능력입니다. 제가 수비 대응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비 대응을 서는 방법을 처음에 어떤 대형을 서라라는 건 안 알려주고 그냥 이 피구의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네? 이렇게 많이 서. 근데 왜 일자형을 쓸까? 근데 일자형이 아니라 앞뒤로도 서도 되고 너희의 맞는 스타일대로 해봐. 그래서 창의적인 전략, 본인들만의 그런 수비 대형 그리고 공격 전략 하나씩을 짜게끔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전략을 사실은 보니까 이제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는 드론캠을 활용해서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이제 축구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한번 수업에서 적용해 볼 수 없을까? 한번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될까라는 느낌으로 제가 미래교육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결해서 공문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신청 사업을 내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교과 연계로. 그래서 그걸로 좀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드론을 관련해서 연습용 드론, 그리고 촬영용 드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모를 때 기초적인 것들을 광사님을 불러서 8월 그 여름방학 딱 끝나고 애들이 왔을 때 좀 애매한 시기에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블록 타임이기 때문에 2차시를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이 전진차, 후진, 상하, 이륙 착륙, 그리고 호버링 하는 것까지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해서 위에서 촬영을 했던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체육 시간 이제 방학 끝나고 그 애매한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수비 전술 한번 짜보고 진행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경기장의 양 사이드에 드론이 사람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맞으면 안 되니까 양 사이드에 포인트를 줘서 거기만 이동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좀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 얘네들도 약간 W자로 서 있고 이런 게 딱 눈에 보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중학교 1학년을 데리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구 관련해서 이렇게
중계 수업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학년만 리그 그리고 2학기 스포츠 클럽 저희는 1, 2학기 다 합니다. 2학기는 저희 관내끼리만 하는데요. 거기도 한번 출전시켜보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겨울에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활용한 AR로 우리가 피구가 있도록 레이저 같이 불빛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구의 수비 대형 중심축을 가지고 너희가 중앙을 바라보며 스텝을 활용해서 우리가 레이저 답지를 해보자 라는 그래서 이것은 반응 속도와 민첩성 형성에 좋더라고요. 시작 전에 하는 것도 좋고 실내 공간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와이파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 차씩 올리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제일 많이 한 학생이 10차씩까지 올렸습니다. 자기가 했던 거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서 그 올린 것을 제가 보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엑셀 시트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그래서 전교생의 순위를 이렇게 산출해서 이렇게 벽면에 계속 붙여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기 그 학년이 같이 있는 층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복도에서도 이렇게 피하면서 찍고요. 나중에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한 3,000대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찍어서 인증을 하고 엑셀 시트에 옮기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실행자와 개발자는 교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모두가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실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 수업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디지털 활용의 수업 방안 한번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하나씩 시도하면서 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이 학교 밖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같이 함께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정말 수업 맛집이네요. 네.